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도시 및 주거 정비법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야 도정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최근 정부가 절차 간소화 정책을 발표했고 사업 기간 축소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절차 흐름과 주요 체크포인트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 주요 단계 큰 틀은 일반적으로 5개 단계로 정리합니다. 첫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둘째, 추진위원회 구성 후 조합 설립인가. 셋째, 사업 시행인가. 넷째, 관리처분 계획인가. 다섯째, 착공과 준공, 이전고시 및 조합 해산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가능하며 주민 요청만 있다고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는 정비계획 입안, 주민공람과 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개발의 경우 안전진단 절차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재건축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최근에는 입안 제한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동의율을 요구하는 규정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이나 토지 면적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가 사업 진행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절차 간소화 시도는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혼란이 생긴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합 설립인가와 사업 시행인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동의율 요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재개발과 재건축의 동의율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재건축은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전용 면적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 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는 두 사업 모두 조합원, 과반수 그리고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서는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 재건축은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재개발은 지역 전체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동의율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 요건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지가 많은 구역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면 재건축은 공동주택의 구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대수가 아니라 전용 면적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면적이 큰 세대의 동의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일반적으로 동의율 산정이 명확하고 신속합니다. 최근 개정법령에서는 조합 설립 추진 시기와 안전진단 생략 등 사업 시행 전 단계에서 유연성이 더해졌습니다. 조합 설립인가가 나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 단계에서 주민 동의율, 사업자 선정, 자금 계획 등이 집중됩니다. 사업 시행인가 단계에서는 설계, 자금, 시공사 선정 관련 내용이 허가됩니다. 지자체의 인가가 있어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의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조합이 우리 이제 짓겠습니다 하고 착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이 있어야 첫 삽을 뜰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는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 중 공사 착공 직전의 가장 중요한 행정 단계입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이며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이 인가를 받아야만 조합이 실제로 철거, 이주, 시공계약 체결 및 착공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인가 신청 시 조합은 다음과 같은 상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 설계도면, 사업비 및 자금 조달 계획, 시공사 선정 결과, 이주 및 철거 계획, 도시계획적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이 서류들을 지자체가 심사해 합법적이고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비로소 사업 시행인가를 내줍니다.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와 착공, 준공 단계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나오고 그 후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이전고시, 조합 해산 순으로 이어집니다. 감정평가, 권리비율, 분담금 계산 등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구체화됩니다. 기존 건물 평가를 통해 새 건물 배정과 분담금이 산정됩니다. 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은 사업 규모와 입지, 자금 조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정부는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주민 이주와 철거 계획이 준비되어야 하며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자녀 동의율이 부족하면 지연 요인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면 사업이 중단되거나 수년간 정체될 수 있습니다.
준공 후에는 이전 고시가 되어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이 새롭게 이전되며 조합은 청산됩니다.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건축은 기존 단지의 노공동주택, 즉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재개발은 노후주택, 상가, 기반시설이 혼재된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이 필요하지만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안전진단 절차가 없습니다. 동의율은 재건축이 더 엄격한 편이며 절차 흐름은 정비구역,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리 처분, 착공 순으로 비슷합니다. 재건축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재개발은 지자체가 지정하거나 요청을 받아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들어 사업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 6월 4일 시행된 개정안에서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되어 일부 절차가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유권 해석의 혼란과 지자체별 적용 차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관리 처분, 착공과 준공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법령 변화로 절차가 간소화되고 사업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동의율 확보, 지자체 인가, 분담금 문제 등이 지연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구역이나 투자 고려 시에는 해당 지자체 조례와 지침, 최근 개정 법령 반영 여부, 단계별 동의율과 요건 충족 상태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 도시 및 주거 정비법 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행복한 우리 집 부동산이었습니다.